안녕하세요. 네, 기운 좀 내요. 힘드시죠? 그죠? 많이 힘드시죠? 언어가 또 마지막 코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모강 진행하시면 굉장히 힘드실 텐데, 마지막 단계예요, 이제. 이것만 넘어가면 곧 시험이고,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것들, 이제 성과를 낼 수 있는 거니까, 한 2주만, 우리 설날에 껴서 한 2주 반 정도 일단 기간은 그렇게 되는데, 8회 언어논리 모강 진행하면서, 뭐 시험을 친다는 자체가 좀 부담스럽기는 하죠. 왜냐면 점수가 일단 눈에 보이는 점수가 나오고, 나 혼자 또 치는 게 아니라 비교가 돼서 계속 상대적인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데, 네, 뭐 스트레스는 받으시는 게 맞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스스로가 극복을 하셔야 되는 거고, 다만 점수가 뭐 8회 내내 잘 나오긴 힘들 거예요. 그죠? 못 나올 때도 있고, 제가 이제 각 회차마다 강조되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말씀드릴 테니까 내가 어떤 회차에서 점수가 딴 때보다 좀 안 좋게 나왔다. 근데 그 회차에서 강사가 이런 부분이 강조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라고 하면 그 부분의 유형이 아직 정리가 덜 됐다라고 생각하시고 기출 적어도 한 5개년 정도 봤으면 좋겠거든요. 적어도. 그래서 200문제 정도는 여러분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그 5개년 기출 중에서 그 문제 유형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다시 한번 복기해 보시고 확인하는 그런 어떤 기준으로 삼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시험 치고 나셔서 집에 가서 복습을 하실 때도 오늘 아마 프린트도 한 장 나갔을 텐데 모강의 포인트는 일단 여러분들이 뭐 시간 안에 문제를 풀면서 전략을 테스트하는 게 첫 번째지만 여러분들이 복습을 할 때 주목을 해야 될 점은 내 점수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제가 포인트로 잡아드리는 부분들을 제대로 내 걸로 만들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이 시기에는 지금 시험 얼마 남지 않았죠. 뭐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다시 봐야 되는 거는 모강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결국엔 다시 기출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기출을 많이 풀어서 이제 이 문제의 답이 몇 번인지도 기억이 난다라고 할지라도 눈에 바르듯이 계속 기출을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출이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바이블이 될 거니까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문제 해설을 하고 설명을 하면서도 어떤 기출을 보면서 만든 거다. 이 문제를 틀리신 분들은 기출로 돌아가서 몇 번을 보시라 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거니까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해 두셨다가 복습할 때 활용을 하셔서 기출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길게 말씀드렸지만 점수에 연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강은 시험 치고 시간 안에 들어왔는지 확인하는 거. 왜냐면 남들도 똑같은 문제로 시험을 치니까 남들은 시간 안에 들어왔는데 나는 못 들어왔다라고 하면 내 전략상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내일 시험을 칠 때는 오늘 한 2문제, 3문제 못 풀었다. 그럼 내가 어떤 문제를 제끼고 어떤 문제를 먼저 푸는 방식으로 전략을 바꿔야 내일 시험에는 또 시간 안에 들어올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봅시다. 그래서 그런 것도 확인하는 시간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세요. 네, 한번 같이 볼게요. 일단은 오늘 받은 프린트 먼저 잠깐만 좀 볼게요. 1페이지. 네, 뭐 독해 문제 혹시 모강이 제 강의 처음이신 분 있어요? 모강 전에 강의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 나 오늘 처음 들어왔다. 좋은 점 강의 처음이다. 꽤 되시네요. 네. 그래? 그러면 일쪽에 한번 볼게요. 독해 문제 매핑하기, 논리 문제 매핑하기 제가 이렇게 놔뒀는데 제 강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강의 진행하면서 이거는 어떤 유형이고요 라고 말할 때 밀독이다, 광독이다, 크게 읽기다, 작게 읽기다 이런 표현들을 쓸 거예요. 저랑 같이 강의 1년 내내 따라오신 분들은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실 텐데 간단히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일쪽에 제가 매핑된 표만 일단 좀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1페이지 보충자료에 나와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3월 달에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만나게 되는 언어논리 문제 40문제가 여기 안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뭐 부합, 추론, 알 수 있는 대조, 그 다음에 뭐 주장, 논지, 응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밀독하고 작게 읽기로 되어 있는 부분은 독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어는 결국 독해. 그 다음에
논증, 빅한 밑줄 같이 약간 형식적인 문제들, 논증도 아닌 것이 독해도 아닌 것이 막 이렇게 원칙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논리 거의 대부분 퀴즈로 나오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제가 유형 분류를 할 때는 독해 쪽 문제를 밀독, 좀 지문 꼼꼼하게 읽어줘야 된다라고 밀독이라고 해서 작게 범위 두고 읽자라고 말씀드리고, 논증과 빈칸 밑줄 이 부분을 합쳐서 굳이 밀독처럼 세밀하게 읽을 필요 없이 좀 크게 필요한 부분만 찾아서 논지 한 개, 각 단락의 주장 하나씩으로 좀 정리를 하자. 그래서 요거를 단위를 좀 크게 잡아 읽자라고 해서 광독이라고 하고 크게 읽기라고 말씀드리고요. 논리는 말 그대로 그냥 논리예요. 그래서 지문을 읽어서 뭔가 내용을 좀 습득을 하고 그걸로 선지가 구성되는 형태가 요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그냥 독해 파트, 논리 파트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프린트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이 밀독 파트에 어떤 유형의 문제가 들어가 있고 광독 파트에 어떤 문제가 들어가 있는지를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밀독은 우리가 많이 보는 문제, 독해 문제 스타일이니까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봤을 때 문제 책형 이제 1번부터 20번까지 반쪽에서 보시면 1번에서 10번 사이에 밀독 문제 나오죠. 광독은 한 13번에서 20번 보시면 되고, 논리 퀴즈는 거의 지금 나오는 게 11, 12 많으면 13번 정도까지. 근데 요 빈칸하고 밑줄 유형이 요 번호대로 들어가요. 많이들. 그래서 밀독 문제가 한 7문제 정도, 10문제 중에 1번부터 10번까지 한 3문제 정도가 빈칸 밑줄과 관련된 원리 원칙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한 3문제 들어가 있고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 비중으로 보면 이래요. 얘가 월등히 많죠? 그죠? 그 다음에 20년 기준으로 작년, 얘가 좀 문제긴 해요. 좀 기존에 나오던 스타일하고 문제 스타일이 조금 많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 좋은 말로 하면 그냥 유형이 좀 유형이 달라진 게 아니라 스타일이 좀 달라졌어요. 고 나쁜 말로 하면 상당히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성의 없어 보이는 문제로 작년에 좀 나와서 올해가 20년도 유형을 그대로 갈 것인지는 조금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점쟁이가 아닌 이상 맞출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그냥 이렇게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맨날 기도는 해요. 예, 너무 지저분한 지문들이 많았죠. 선택지도 깔끔하지 않은 것들이 많았고, 아무래도 한번 뒤집어지고 연기가 된 다음에 나온 문제라 기존에 잘 뽑아놨던 문제들 다 없고 새로 만든 문제일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기존보다는 깔끔함이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도에 요 독해하고 뭐 밀독, 광독, 논리 기준을 보시면 20년도도 한 14문제에서 15문제 정도 보시면 되고요. 이 논리 파트에 해당되는 문제가 한 5문제, 퀴즈 4문제, 논리적인 이론 바탕으로 추론 문제 낸 거 하나 정도고, 나머지 다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20문제 정도 돼요. 20문제에서 뭐 21? 이렇게 되고요. 19년도 비슷해요. 되게 비슷하게 나왔어요. 이게 한 6문제 정도 나왔죠. 그 기출을 이제 볼 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1년도 올해 벌써 21년이죠. 21년 시험을 치잖아요.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3개년 기출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작년, 그러니까 20년도 문제가 가장 좋은 기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되게 중점적으로 보는데, 의외로 문제 나오는 패턴을 보면 2년 단위로 약간 묶여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19년도 문제는 18년도 문제가 빈칸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9년도는 빈칸이 쓱 없어지고 대신 빈칸을 대체할 수 있는 문제, 비슷한 거, 밑줄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고, 예를 들어 그 다음에 17년도에 논증 분석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8년도는 분석 문제는 쓱 없어지고 분석 대신 평가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비슷한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 문제들, 다른 말로 하면 유형이 같은 문제들을 발문하고 형태만 바꿔서 배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딱 봤을 때는 되게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밀독, 광독, 논리로 나누면 나누는 문제, 들어가는 문제 수는 비슷해요.
비중은 비슷하게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작년 문제가 약간 문제가 있어서도 그런 것도 있지만 올해 시험을 준비를 하신다면 특히나 19년도 스타일의 문제들, 그 19년도에 많이 나왔던 문제 스타일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전략을 좀 세워보세요. 그러니까 밀독을 밀독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2분 30초 평균 문제당. 저는 강독은 무조건 1분 30초. 왜냐면 제 기준으로는 전 이렇게 안 하면 문제를 40문제를 다 못 풀어요. 시험장에서. 이게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논리는 맥시멈 3분을 잡아요. 그 안에 풀리는 것도 있죠. 하지만 3분 이상의 시간을 주지는 않습니다. 문제 번호대가 딱 중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발목 잡히기 시작하면 11번 문제 풀 때 붙잡고 있다가 5분, 6분 막 이렇게 걸리면 그게 이제 말리는 거거든요, 소위. 그러면 뒤쪽은 정신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 정신이 없고 아무리 전략을 세워도 전략대로 접근이 안 되는 거죠, 그때는. 그래서 중간 부분의 문제, 그러니까 논리를 여기에 내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11번, 12번, 13번의 논리를 내는 데는 출제원들이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논리 퀴즈 일단 뒤에 넘겨서 풀 건지 아니면 안 풀 건지, 그러니까 난 쿨하게 그냥 논리 퀴즈는 신경 안 쓸래 이래도 상관없어요. 없고 사실 시험장에서 문제를 푸는 거나 찍는 거나 비슷할 수도 있단 말이지, 논리는. 그러니까 내가 연습을 해보고 어느 정도까지 되겠다. 적어도 뭐는 근데 아셔야 되냐면 지금 오른쪽 페이지에 제가 논리 매핑하기를 해놓고 논리 퀴즈에도 사실 유형이 있어요. 지금 여기선 간단하게 정언명제형, 가언명제형 이렇게 나왔는데 논리 퀴즈 문제 나오는 그 스타일을 보시면 나오는 거 정해져 있거든요. 정언명제로 이루어져 있는 게 있고 가언명제로 이루어져 있는 게 있는데 거의 대부분 이쪽이 많이 나오죠. 참거짓. 명제 연결해서 기호하는 유형. 매트릭스 그리거나 해서 정보 정리하는 유형. 이 세 가지가 거의 대부분 많이 나오고 이건 매년 나오지는 않아요.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꼴로 나오지만 나머지 요 가언 논리 스타일 명제형의 퀴즈들은 많이 나오고요. 최근 상개년 퀴즈 나온 패턴을 좀 보시면 그 참거짓형이 거의 대부분 나왔어요. 이게 6개 정도 나오고요. 상개년 기출에서. 근데 명제 연결형이 의외로 많이 안 나왔어요. 이게 1개, 2개 정도 나오고요. 이게 17년도 이전까지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나오는 유형이었지만 많이 안 나오다가 17년도 이후부터 지금 꾸준하게 나오기 시작해서 이게 지금 한 3개 정도가 나오거든요. 매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18년도 하나, 19년도 하나, 20년도 하나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서 이 유형도 좀 연습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 들어가면서 설명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정보정리형은 단순히 매트릭스를 뭐 이렇게 그린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이 매트릭스를 그려놓고 정보를 채우는 과정에서 그 논리적인 명제들을 연결할 수 있는지, 이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형이 합쳐질 수 있기 때문에 논리 퀴즈의 난이도를 높이고자 한다면 출제원들이 제일 먼저 보게 되는 파트가 이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보 정리하는 유형의 우리 3개년 기출의 퀴즈 문제들은 접근 방식이나 출제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분명하게 좀 정리를 해놓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난 논리 퀴즈는 나중에 풀래 이건 전략이 아니야. 그러니까 4문제, 5문제가 나오는데 그걸 다 놓치는 건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직렬이 정말 특이한 직렬이 아닌 이상 일반적인 직렬이시라면 언어 논리는 몇 문제까지 풀어도 됩니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라고 했죠. 어쨌거나 80점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80점 목표로 하셔야 되고 뭐 일반 행정 재경직이시면 40문제 다 풀어야 되고 80점 이상으로 85점, 90점 가까이 점수 나와야 1차 시험 좀 수월하게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 퀴즈도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울 건지 4문제 중에 2문제는 풀겠다. 연달아 나오니까 좀 만만해 보이는 거 하나는 풀겠다. 근데 만만해 보이는 게 뭔지를 고르는 것도 사실 시간 걸리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기출 분석을 통해서 어떤 논리 퀴즈가 좀 쉽게 나오더라.
나한테는 어떤 논리 퀴즈 유형이 맞더라 라는 기준이 서 있어야 시험장에 들어가서 어떤 걸 넘기고 어떤 걸 풀 건지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전략을 세우는데 일단 목표를 두시고 그 목표 하에서 내가 어떤 퀴즈 문제를 풀 수 있을 건지 없을 건지를 다시 한번 연습하셔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의 내내 1년 동안 계속 무슨 말씀 드렸냐면 퀴즈는 논리 퀴즈는 버리고 안 풀 거 아니면 적어도 우리 피셋이라는 기출이 이제 시험이 시작된 해부터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논리 문제는 좀 구해서 다 풀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거 나 아직 못했다. 근데 논리 풀어야 될 것 같다. 불안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도 안 늦었어요. 그거 푸는데 풀고 분석하는데 일주일도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복사책 같은 데 가시면 최근 예전 기출들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기출 구해서 퀴즈 문제가 뭔지는 눈에 띄잖아요. 퀴즈 문제가 어떤 건지는. 퀴즈 문제만 다 뽑아서 한번 쭉 훑어보세요. 그러면 스스로 유형이 잡힐 거예요. 아,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 유형의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는 공통점이 있구나. 이것만 확인하시면 시험장에서 논리 퀴즈 문제 푸는데 좀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